어떻게 알아? 너 최근에 했어 애들. 그래? 오락관에 너 맨날 하다가 이제 애들이 공개인으로 디자인 같이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진짜? 아니 뭐 맨날 이거 너 아니야 이거 내 얘기 안 돼. 세상이지 너 기다려 아니 기다려봐 나는 최근에 한 게임이 절대 마크야. 아닌데. 솔직히 마크는 인정해야지. 야, 너 킹복한 가스 알아? 너 가스트를 타고 다닐 수 있어. 가스트가 뭔데? 그 마인크래프트에 그 네모 있거든. 얘를 막 타고 다닐 수 있어. 진짜. 되게 개성있는데? 자, 다음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도형이 나오고 도형이 나오고 뭐 이렇게 뭐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미지수 설정하고 식 세우고 구간 잡고 그 안에서 극점 하나 있는 거 확인한 다음에 최대값 구하고 그 패턴이 완전 동일해요. 완전 동일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개념 익힘 6번 하나 해보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개념 익힘 6번 한번 해볼게. 해볼래? 개념 익힘 6번 한번 풀어보세요.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원기둥이잖아. 그러니까 뭐 반지름 이런 거를 미지수로 놔야 돼. 그리고 이렇게 원뿔에 내접한 형태의 문제는 전부 다 닮음으로 푸는 겁니다. 닮음을 이용하셔야 돼요. 닮음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를 잡으세요. 반지름이나 이런 걸 하나를 미지수로 하나만 잡아. 미지수는 반지름을 미지수로 잡아. 이런 걸 이렇게 x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가 x야, 여기가 x. 미지수를 잡고 나서 높이를 구할 때는 요 높이를 구할 때는 닮음을 이용한다고. 닮음을. 여기를 잠시만 h라고 한번 놔볼까? 높이 h라고 놓고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여기를 h로 잡았으니까 요 길이는 20 빼기 h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얘가 10대 20, 1대 2니까 얘도 1대 2야. 그러니까 20 빼기 h는 2x랑 같겠지? 그러면 이제 h가 x로 나오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부피 구해서 풀면 돼. h는 얼마야? 20 빼기 2x. 자, 그러면 부피잖아. 부피 v라고 쓸게요. 부피 v는 원 기둥이니까 밑면적 곱하기, 맞아? 밑면적 파이 r 제곱 높이 h 이거네. 요거야. 근데 이제 항상 주의할 거는 구간. x의 구간은 0부터 10, 그죠? 그래서 x는 0에서 14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도 요 안에 극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최대값 될 겁니다. 이거 미분 안 하고도 그릴 수 있죠? 미분 안 하고 그릴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리세요. 그냥 여기 중근, 단근이잖아, 그렇지? 그릴 수 있겠죠. 최고차가 음수인 거 주의하시고 여기가 0일 거고, 그죠? 여기가 10이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또 비율 관계 이런 거 써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 전체가 10이니까 이 길이는 3분의 20인가? 괜찮을까?
그래서 요 꼭대기 꼭지점 이제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 사이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구간이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너가 최대값이다. 최대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x x에다가 3분의 20 넣어서 계산만 하세요. 산수는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려 문제들이. 다 이런 식이야. 미지수로 나타내고 부피를 식으로 구하고 구간 잡고 그럼 구간 안에 극점이 보통 하나 있어요. 보통 하나 있어. 거기서 답이 보통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나머지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485번, 486번 풀다가 약간 잘 안 풀리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485, 486이 여러분이 한번 해봐. 경험해보고 와서 질문하세요. 꼭 풀어봐야 돼. 최대최소 이렇게 넘어갈게. 최대최소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문제가 안 된다. 자, 그리고 방정식 들어갑니다. 방정식, 부등식. 이제 방정식, 부등식은요 선생님이 해줄 게 아예 없어. 왜냐하면 이 방정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뭐 이렇게 x 세제곱 빼기 뭐 3x 제곱 플러스 x는 플러스 k는 0이 뭐 서로 다른 세실근 가져요 이런 거야. 이 세실근일 때 k의 범위 구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k의 범위 구하세요 이거 범위. 이 문제가 이런 식이야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거를 못 풀 수가 없지 않을까? 왜냐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k를 넘기라고 했잖아. 그럼 얘만 넘겨놓고 얘 그래프 그리고 마이너스 k로 움직이면서 교점 3개 나오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거랑 완전히 동일해요. 다른 게 아예 없어요. 아예. 그래서 특별히 개념 설명은 안 할 거고 문제만 골라서 몇 개 같이 풀면서 지나갈게. 그러면 일단 개념 익힘 1번. 개념 익힘 1번 볼게요. 페이지 289쪽입니다. 개념 익힘 1번. 자, 1, 2, 3번 여러분이 다 스스로 풀어도 충분히 풀려. 선생님은 선생님들이 옆에서 풀고 있을 테니까 각자 풀어서 답 내봐. 각자 풀어서 답 내볼게.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쉽죠 얘는. 그냥 x 0에서 중근이고 2분의 3에서 당근이죠. 그래프가 중근됩니다. 이렇게 되나 이렇게. 아이고 좁은 데가 어딨다. 비율관계 썼더니 여기는 무조건 1이다 그쵸? 비율관계 쓰면 1이야. 그럼 1에서 함수값은 대입해도 되잖아. 요거를 그린 거야. 나는 요거 이거 그린 거야.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그러므로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려면 K가 이렇게 오면 되는 거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정답이에요. 이거 너무 쉽죠? 이런 거를 풀 수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치? 중근한근이래.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그러면 되겠죠.
중분한 거는 이걸로 끝. 마지막 이것만 이제 잘하면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두 양근하고 하나의 음근이 나오려면은 K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양근 두 개, 음근 한 개. 근데 공교롭지만 지금 여기가 Y축이 여기 있으니까 정확히 얘네들이 두 개가 양근이네. 그쵸? 양근 두 개고 여기가 음근이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K가 요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얘도 정답이 동일하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아무 썰렁해. 그치? 너무 쉽죠? 너무 쉽다. 그 밑에도 거의 다 똑같아요. 이게 이제 미지수가 하나만 떨렁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미지수 넘겨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 쉽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래요? 개념 익힘 2번만 눈으로 보시면 되는데 개념 익힘 2번 봐봐. 개념 기본 보니까 세 점에서 만나도록이죠. 그러면 당연히 둘을 같다고 놓고 풀 거 아니야. 같다고 놓고 풀고 그러면 K만 남겨놓고 이렇게 또 움직이면 되는 거야. K만 나머지 다 넘겨야지. 그래프 하나만 그리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똑같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가 되는 건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x 세제곱 빼기 3x제곱 해주고 뭐 이렇게 뭐 플러스 ax 빼기 2a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플러스 a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해놓고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미지수가 여기 두 개나 이렇게 들어있잖아. 이럴 때.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또 배웠더라? 이놈을 넘겨라 이렇게. 그러니까 미지수 있는 걸 다 넘겨. 그래서 정점 지나는 직선으로 풀어버리는 게 포인트. 선생님 얘를 넘기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맞아, 얘가 넘기는 게 사실 더 나아요. 근데 그냥 넘긴 김에 그냥 할게.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로 묶으면 아시죠 이거? 정점?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죠. 정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만 바뀌는 상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끔 설정해주러 가자. 그럼 이제 그래프는 그려야겠지. 얘는 그래프 그리기 쉬우니까 바로 그릴게. 그렇죠? 여기는 2 되겠다. 그렇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얘가 마이너스 한 거 이제 바로 보이죠? 일단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봤어. 그리고 이제 얘를 그릴 거야. 마이너스 2,0이 이쯤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2,0 여기에서 직선을 그어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도록 설정해 주는 거죠.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그렇죠? 하나, 그럼 a가 0 나올 거야.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a가 기울기니까. 요것도 있다. 이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요거는 그냥 묻고 계산 연락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있죠? 이쪽도 아마 접선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기울기 a 값이 3개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럼 이거 언제 마무리 어떻게 하지? 답은 내야 될 거 아니야? 답 내는 방법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죠. 답 내는 방법 이미 했어요. 어떻게? 접점을 잡아라 그랬잖아. 접점 잡아야죠. 접점 잡고 그때 그 예전에 하던 그 작업 해야 돼요. 그렇죠. t, t 세제곱 빼기 3t 제곱 기울기와 미분계수 같다. 밖에 기울기 무슨 말 하는지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다음에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 미분해서 쓸게요. 미분한 거 여기다 쓸게요. 그럼 이게 몇 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이지. 이거 해를 구하세요. 해가 아마 이게 서로 다른 세실로 나올 거예요. 해가 나올 거야. t값이 아마 3개가 나올 겁니다. 3개가 나올 거야. 접점을 구했지.
그 접점을 다시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면은 어디다 대입해야 돼? 어디다 대입해야 되죠? 그냥 요거 자체가 기울기인가? 그쵸? 요거 자체가 기울기게 돼. 얘가 기울기니까 여기 얘가 마이너스 a라고 생각하고 t값 계산하면 a 값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얘는 이제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돼서 다소 불편함은 있어요. 어찌됐건 요런 형태는 이렇게 둔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지금 요 문제가 없어. 다 미지수가 하나만 떨어져 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푸는 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다. 괜찮아? 뭐 하고 있는지는 알겠죠? 뭐 하고 있는지는 알 것 같아. 그래서 291쪽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개념 익힘 4번 이제 들어갈게요. 자, 잠깐만 요거 얘기 한 가지 하고 개념 익힘 4번 풀게. 자, 일단 개념 익힘 3번이랑 거기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과제로 좀 해봐야 돼. 뭐 조금 불편한 문제도 있어요.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불편한 문제가 있고 그런 거 여러분이 좀 풀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개념 익힘 4번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볼래?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의 개수예요. 그쵸? 전에 예전에 배웠던 거죠. 그치? 곡선 밖의 점에서 아까 저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점에서 그은 접선 개수예요. 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냐면, 원래 개수가 접선의 개수. 그쵸? 이렇게 여기 미지수 이거 a, b에서 쭉 그을 거고 요 접점을 t, ft라고 잡을 거고. 그래서 t 빼기 a 분의 ft 빼기 fb, ft 빼기 b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식을 세울 거고, 그죠? 요 방정식의 해 개수가 답이죠. 해의 개수가 곧 뭐다? 접선 개수다. 이렇게 우리 분명히 배웠다. 자, 이거 배웠으니까 요대로 이 문제들을 다 풀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거를 배울 거야. 그래서 아마도 요 짓을 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보여줄게. 사실은 말이야. 사실은 접선의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접선 개수가 바뀌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바뀌는 경계선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3차에서만 볼게요. 3차 함수에서만 볼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변곡점이 있고요. 변곡 접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렇게. 자, 얘는 변곡 접선이에요. 보시면 여기 점에 요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어 볼게. 몇 개 그을 수 있어? 3개 그을 수 있죠. 이제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정확히 3개예요. 그죠? 밑에까지 정확히 3개입니다. 이 3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도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는 항상 3개가 그어져요. 이 영역 안에서 개수가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그어도 3개, 여기서 그어도 3개, 여기서 그어도 3개, 다 3개예요. 마찬가지 이쪽도 3개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는 몇 개 그을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못 긋죠, 그죠? 여기는 1개 그을 수 있거든? 그래서 1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아래쪽과 이 위쪽이에요. 여기가 1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곡선이 있고요.
변곡 접선을 하나 그으시고 변곡 접선을 그으시고 그어야 돼. 변곡 접선을 그으면 곡선과 곡선 fx와 변곡 접선이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바뀌는 경계선이라는 거야. 경계선. 이 사실을 알고 풀면 문제가 말도 못하게 간단하게 풀려요. 근데 조금 더 남았어.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왜냐하면 지금 영역들은 몇 개인지 다 체크했잖아요. 근데 좌표 평면에는 이런 점도 있잖아요. 곡선 위의 점도. 그래서 곡선 위의 점에서 몇 개 그을 수 있는지도 알고 계셔야 돼.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몇 개? 여기 하나, 이쪽으로 둘. 자기 자체 접선. 자체 접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곡선 위의 점에서는 2개야. 이거 잊으면 안 돼. 언제까지? 너희가 나중에 내년에 미적분하고 대학 가기 전까지도 잊으면 안 돼요. 수능 때도 계속 나올 거예요. 미적분 할 때도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변곡 접선 위에서는 몇 개 볼 수 있을까요? 여기도 2개. 왜? 얘들아 이것도 접선이다. 뚫고 들어가는 거, 변곡점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도 접선입니다. 변곡 접선 또 이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2개. 변곡 접선 위에서도 2개의 접선을 볼 수 있어요. 딱 한 점 남았거든? 누구게? 변곡점에서 오 맞아요. 바로 요 변곡점. 이 점에서는 접선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변곡 접선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한 개를 볼 수 있는 포인트다. 이 사실을 꼭 알고 계셔라. 정리 좀 할게. 지금 내가 3차를 한정지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꼭 3차가 아니어도 모든 그 함수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바뀌는 경계선은요. 이렇게 딱 3가지입니다. 첫째, y는 fx 곡선 하고요. 변곡 접선. 이 2가지. 선생님 왜 3가지예요? 2가지잖아요. 2가지인데 바뀌는 경계선 2가지하고 하나가 더 있어요. 점근선. 선생님 이건 점근선이 없잖아요. 그렇지. 다항함수는 점근선이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년에 배우게 될, 올해 겨울부터 배우게 될 미적분에서는 점근선이 나오거든요. 점근선이 이게 그래프가 막 이렇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생겼어요.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점근선이 그냥 변곡점이 이쯤 있고 변곡접선이 있고. 그래서 이 점근선까지 포함해서 접선의 개수가 막 바뀝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이제 지금은 관심 없으셔도 되는데 내년에 미적분 할 때 얘기할 거예요. 이건 미적분 할 때 등장할 거니까는 지금은 관심 없으셔도 되고 지금 요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 2개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바뀌는 경계선이다. 선생님 그럼 4차 함수도 변곡점이 이렇게 그럼 여기 2개 있을 텐데 이거 이렇게 하면 또 마찬가지로 개수가 나오겠네요. 맞아요. 나오는데 4차 함수도 변곡 접선을 가지고 풀면은 이게 너무 계산이 좀 복잡해. 4차 함수는 변곡점까지 가기도 좀 귀찮고 3차 함수는 변곡 접선 구하는 게 쉬우니까 그래서 3차 함수 정도까지만 이렇게 풀어요. 4차 함수는 그냥 잘 안 이런 식으로 잘 안 풉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놓는다. 그래서 개념킴 4번을 바로 볼게요. 자, 개념킴 4번이야. 개념킴 4번에 보시면 1,k에서 y는 x 세제곱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3개래.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대요. 1,k를 줬고요. y는 x 세제곱인데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3개래요. 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 풀이도 할 수 있고요. 이 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풀이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이번에는 이 풀이로 할게요. 저건 여러분 해본 적 있을 테니까. 안 켰어? 꺼졌어? 아, 배터리.
치혁이 얼굴 잘 나오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거야. 그래요. 이렇게 그렸어. 완전 x제곱. 변곡접선 중요하다면 변곡접선이 분명히 얘를 들어. 변곡접선. 근데 1,k라고 하잖아.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이런 게 좋은 거야. 여기 x좌표를 고정해줘요. 보통 x좌표를 그냥 고정을 딱 해준다. x는 1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x가 1인 곳 이렇게 요 라인에서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어디에 1,k가 있는 거야. 근데 세 개 그을 수 있는 곳은 여기래네. 여기라고 그어놨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야. 1,k가 얼마나 좀 요게 답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이걸 저렇게 풀겠냐고. 1,k인데 여기가 1의 3주값 여기가 1,1이니까 답은 k는 0과 1 사이. 이게 답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신세계가 펼쳐지겠지. 괜찮겠어? 됐지? 자, 521번 풀어볼까? (521번) 풀어보세요. 세린아, 아까 졸아가지고 그건 아닌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잘 안 갔어? 이건 이해됐어? 아니요? 아니 그게 준 거지. 아니 그건 그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가 3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고 여기 1개 그을 수 있는 영역. 이런 거 이해했죠? 그럼 봐봐, 이 3차 함수고 이 변곡접선이 이해 아니야? 네. 그럼 3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예요? 여기하고 여기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보통 내가 긋는 그 점 기준하는 점들을 x좌표나 y좌표를 고정을 해줘요. 문제들이 거의 다. 그럼 x는 1인 요 라인에서 3개 그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거라고. 그럼 여기잖아. 그래서 k가 0가 있어요. 아. 자, 521번도 같은 방식으로 변곡 접선 구하고 변곡 접선을 구하고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찾으세요. 지성이도 이해 잘 안 됐어? 이해 안 됐어? 그럼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는 알아? 이 주제가 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함수가 있고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막 긋는데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몇 개냐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점은 하나를 주고 여기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니? 이런 문제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돼. 원래는 이거는 알아? 이거 잘 몰라? 뭘 알아 너는? 왜 아는 게 없어? 진짜 야 어떻게 할 거야? 아유 이놈 새끼 이거. 재성아 봐봐. 그러니까 이거는 식을 어떻게 세운 거냐면 접점을 일단 t, ft로 잡은 거고, 오케이? 근데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그게 이거야, 그치? 근데 이 기울기랑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운 거야. 그럼 얘는 t에 관한 방정식 맞니? 그죠?
트여가는 방정식이야. 만약에 F가 3차식이잖아? 그럼 얘가 이거 곱해지면 3차 방정식 될 거야. 그치? 이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은 점의 X좌표거든? 그쵸? 만약에 여기서 실근의 개수가 3개면 접점도 그을 수 있는 접점의 좌표도 3개가 나올 테니 접선도 3개 그어지지 않겠니? 라는 생각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A, B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같다라는 이야기야. 여기 언제 했냐면 저 앞에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한 거야. 한참 전에. 오케이? 그때 지성이가 없었을 수도 있어. 시대 왔다 갔다 하니까. 없었을 수도 있어. 아무튼 뭐가 이해됐어? 그래서 A, B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 이게 일반적인 풀이야. 오케이? 근데 일반적인 풀이만으로 풀기에는 계산이 너무 많고 피곤해. 그래서 좀 더 쉬운 풀이를 알려준 거야 내가. 이건 뭐냐? 보통 이제 3차 함수가 있어. 근데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항상 이런 규칙을 만족한다는 거야. 여기서 접선 3개 그을 수 있고, 여기선 1개 그을 수 있고, 여기서도 1개 그을 수 있고, 여기선 3개 그을 수 있고. 이거 이해했어? 그래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들이 이 영역마다 달라지더라.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K라는 점에서 얘한테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근데 3개를 그을 수 있는 영역은 보시다시피 변곡 접선과 곡선의 요쪽 부분이란 말이야. 여기서 얘가 변곡 접선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영역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몇 개겠어? 3개 그을 수 있다는 거 알겠어? 요거랑 똑같은 거야. 얘만 이렇게 방향만 틀어놓은 거잖아. 여기가 3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고, 그럼 요쪽 영역은 몇 개 그을 수 있겠어? 요쪽. 요런 데는 몇 개 그을 수 있겠어, 접선은? 1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야. 여기도 3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고.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 점의 좌표를 X좌표를 결정을 해줘요, 보통. 그래서 1,K라는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접선 3개 그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보여. 이제 이해됐어? 그러면 521번을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풀어보세요. 521번. 도경이 521번 풀었어? 세린이 풀었고, 다른 친구들 다 푼 거지? 시혁이 풀었어? 거의 almost야. 그거 다 한 친구들은 뭐 해야 되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522번을 해보셔야 돼요. 522번. 지원이 이거 521번 했어? 안 됐어? 지원아, 넌 이거 이해했어? 근데 521번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521번은 내가 옆에다 풀어줄게. 이건 못 풀어. 이거 쉬울 때. 여러분 522번 푸세요. 다 같이 푸시고. 치혁이도 너도 거의 아직 안 됐으면 여기 너도 봐. 에이, 500%. 야, 1,A에서 Y는 X 빼기 3X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3개래, 3개 접선을 긋는데, 아유, 너무 간단하잖아. 그래프 그려. 이거 기함수잖아. 그리고 샤, 그리고 변곡점 있을 것이고, 좀 변곡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변곡 접선을 구해야지. 변곡 접선을 구해야지. 자, 그럼 미분 y 프라임 3x 제곱 빼기 3 여기다 0 넣어야 되죠? y는 마이너스 3x가 변곡 접선 맞죠? 지원아 여기까지 괜찮지? 3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 여기서 어디냐고.
세 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 어디야? 치어가 여기랑 맞아? 근데 1,a래. x좌표가 1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영역 중에 1,a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x가 1인 것이 뭐 여기 어디 되게 있겠지. 1인 거 여기 어디 있겠지. 여기 이쯤 되겠지. 여기지 여기 요 사이지. 얘가 1,a. 그럼 요점의 좌표 구하고 요점의 좌표 구해가지고 a의 범위 구하면 끝나는 거야. 요점의 좌표는 뭐예요? 1, 마이너스 2고요. 요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얘는 1,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다. 지원아, 야 이거 이해했고 저거 이해했는데 이거를 선생님 풀어주게 만드냐 이거를? 너무 속상하다. 속상해. 치어가 네? 왜 어디서 거의 어디서 만드는 거야? 어디서? 거의 됐다더니. 다 됐어요. 어? 519번은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522번. 동경이 풀었니? 풀었어? 오, 굿. 풀었어? 일단 이렇게 그래프까지는 다 그렸어요, 그죠? 그래프까지 여러분 다 그리셨고 마이너스 4,2니까 여기 어디쯤 있을 거야?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인 곳이 여기 어디 있을 거야? 그러면 자 아무래도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어야 세 개 그을 수 있는 것까지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기울기의 곱이 음수라고요? 여기까지. 기울기의 곱이 음수다. 그러면 기울기가 3개니까 3개의 직선이니까 셋 다 음수이거나 그죠? 아니면 하나는 음수고 2개가 양수이거나 이거죠. 기울기의 곱이 음수니까.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아무데나 요런 데 점이 있다고 쳐볼게. 근데 이쪽으로 긋는 접선은 일단 얘가 기울기 양수죠. 기울기라고 쓴 거야. 기울기가 얘는 양수란 말이야. 요쪽은 양수니까 얘는 일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보다 금방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요거야, 요거. 요게 되면 되겠지. 근데 일단 요거 하나는 확보됐고, 그럼 요것만 어떻게 잘 확보하면 돼? 음수, 양수. 나머지 오른쪽으로 긋는 기울기가 두 개가 음수 하나, 양수 하나여야 돼. 그런데 이건 양수니까, 음수, 너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내려와야죠. 그래서 양수, 음수가 그어질 수 있는 라인을 봤더니 아마도 요 라인이 아닌가 싶어. 그렇죠? 요 라인. 그래서 여기에 있어야 돼. 여기에. 그래야 기울기 양수 하나, 음수 하나, 그리고 양수 하나 이렇게 하면서 정확히 기울기의 곱이 음수가 되죠. 요 밑에까지 내려오면 또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양수, 양수 세 개 다 양수니까 안 돼. 그래서 요 사이에 와야 된다. 여러분 요 y절표가 얼마인지 아시죠? y절표 설마 모를 수도 있지요. 마이너스 2. 여기 극값을 차니까 얘가 4예요. 4 y절표. 그래서 여기 0과 4 사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면 돼. 0과 4 사이. 이런 식으로 극값의 차까지 잘 이용해서 마무리까지 하는 거야. 괜찮다. 그 다음 볼게요. 부등식. 선생님 그 뒤에 523번 두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523번 두 문제는요. 네, 요거는 많이 어려워요. 집에 가서 충분히 고민하면서 풀어보고 오셔야 돼. 자, 297쪽 볼게요. 297쪽. 297쪽 개념 힘 1번이에요. 297쪽에 개념 힘 1번. 자, 얘는 여기서부터 이 부등식이거든. 근데 방정식하고 얘도 똑같아. 똑같다고. 자, 개념 힘 1번은 1번만 바로 해줄게. x가 0보다 큰 곳에서 2x 세제곱 3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k가 0 이상이면 좋겠어요? 야, 이러고 문제가 이거야. 0보다 큰 곳에서. 그럼 뭐 하면 돼? 또 넘겨. 그래서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12x k 요거만 푸는 거야. 얘만 그려. 얘를 잠시 gx라고 놓고 그려. 미분은 6x 제곱 6x 마이너스 12 계산은 좀 빨리 할게요. 미분 다 했으니까 극점 마이너스 1과 2가 나왔죠. 극대 극소 최고차 양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y는 gx를 그린 거란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0보다 큰 곳에서 너가 작으면 되는 거야. 이 상수함수가 작으면 돼. 0이 이쯤 있겠죠. 대충 이쯤 있겠네. 여기가 0,0 지나가요? 0,0 지나거든요. 여기 x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얘가 0,0이야. 그러면 어디만 보는 거냐면 우리는 딱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보는 거야. 이 부분이 얘보다 커야 돼. 그럼 상수함수가 어디로 오면 돼?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극소값 구하시고 걔보다 작다 이렇게 끝내면 돼요. 극소값을 구하고 작다 이렇게 끝내면 돼. 혹시 암산 되시는 분들 극소값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0. 네, 마이너스 20 나와요? 괜찮아? 안 해봐도 되나? 여기 컨닝 할까? 마이너스 20만 돼. 콤마 마이너스 20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얘보다 작으면 끝. 방정식하고 다른 게 없는 거야.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똑같아 푸는 방식. 똑같아. 그런데 525번을 잠깐 봐요. 시간이 없어서 풀 시간은 좀 없을 것 같아요. 525번 볼래요? 짜잔. 야, 525번에서 약간 멘붕이야. 왜 멘붕인지 알지? A가 좀 많았어요. A가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막 지금 뭐 그죠? A를 보통 넘겨서 푼다고 했는데 이거 뭐 망했잖아. 이럴 때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사실은. 선생님도 당황스러워요. 이럴 때는 짜증나거든요. 뭐야, 아이씨. 넘겨서 푸는 게 좋은데 못 넘기잖아. 이러면 못 넘겨요. 넘기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상태로 미분을 하시면 100% 인수분해 됩니다. 그 상태로 미분하시면 인수분해가 다 돼요. 그 상태로 인수분해하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상태로 미분해서 그 상태로 인수분해하고 극점 다 나오고 그래프까지 그리시면 최소가 어딘지가 나와요. 그렇게 풀면 돼. 이런 거는 못 넘긴다고. 넘겨서 푸는 문제가 아님을 알고 집에 가서 풀어봐. 지금 시간 없어.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 페이지 298쪽. 요거는 맞춰야 돼서 오늘 요거 저 방정식 부등식까지는 끝내자고. 298쪽 여기도 똑같습니다. 개념 익힘 2번 한번 눈으로만 구경해봐 얘들아. 개념 익힘 2번 치혁이 손톱 만지지 마시고 개념 익힘 2번 보세요. 개념 익힘 2번 눈으로만 보세요. F가 G보다 크다. 그러면 다 넘기고 A만 남겨놓고 똑같은 짓 하면 되는 거지? 치혁이 이해됐다? 자, 그럼 얘도 됐는데 528번에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528번을 보세요. 그것만 하고 마칠게. 여기 지워도 되는 건가? 요거는 뭐 너희가 다 푼 문제여서 아까 그 친구 빼고 다 풀었어. 자, 528번이었나요? 자, 528번에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거 fx가 그냥 나는 대충 할게. 이렇게 fx가 gx보다 크대는 건데 1번 문제는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2번 문제는 x 임의 x1, x2에 대해서 fx1이 gx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 문제가 두 가지 버전인 거야.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풀던 거랑 그대로 똑같이 풀면 돼요. 그죠? 근데 얘는 다른 문제야. 문제가 많이 달라도 심하게 달라. 요거를 이제 어떻게 풀 건지를 정확히 알고 가자. 이거를 자, 보세요. 일단은 이 녀석은 그 문제랑 상관없이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줄게. 나 볼래? 자, 요 녀석은요.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어. 그리고 g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 자, 이렇게 그려지면 요 부등식을 만족해요? 안 해요? 요 부등식을 만족하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특정한 x를 잡았을 때 f가 더 크면 되는 거야. 특정한 x를 잡았을 때 f가 더 크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얘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오케이야. 그런데 얘는요. 이게 fx고 이게 gx라고 하면 이거는 성립을 안 해요. 이거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임의 x1, x2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x1을 어디로 잡을까? x1을 한 이쯤을 잡고요. x2를 한 이쯤 잡아볼게.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요게 fx1이고요. fx1이 요 y 값이잖아요. 요게 fx1이잖아요. 여기가 fx1이고 여기가 fx2야. gx2야. 어때요? 이걸 만족 안 하죠. 망한 거지. 어떤 상황인지 인지가 될까? 위아래가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풀 거냐? 그 전략만 세우고 가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이럴 때는 이런 전략만 세우시면 돼. 자, 지금처럼 문제가 저렇게 나왔다면,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그냥 완전 퍼펙트하게 F가 완전 위쪽에 있고 G는 완전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모든 X, 그러니까 어떤 X 값을 가지고 오더라도 F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완전 위에, 완전 아래.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야 돼요. F가 이렇게 있다면 G는 완전히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고. 그래서 F의 최소값하고요 G의 최대값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F가 더 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저런 문제가 나왔다 보면 F의 최소값을 구하셔야 돼요. F의 최소값을 구하시고요. G는 최대값을 구하세요.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되면은 답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제 내고 내일 마지막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이네. 과제는요. 단원 종합까지 하면 너네 좀 힘들 수 있으니까 298쪽까지 하시고요.
앞에 단원 종합이 하나 있죠. 최대 최소가 베이직만 하자. 앞에 베이직만 최대 최소 베이직 하시고 그리고 298쪽까지. 대신에 주말에 좀 많이 해야 돼. 내일 수업 끝나고 나면 과제 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됐어? 앞단원 베이직 하시고 여기는 298쪽까지 하는 걸로.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네.